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크레더블 인디아라는 거는 모디 총리가 제가 알기로 2016년도인가 그때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로건이 나왔는데 인크레더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슬로건을 내건 의미도 너무나 다양해서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인크레더블,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색깔이 빨간색과 노란색, 황금색, 그리고 색 중에 가장 화려한 색, 원초적인 색입니다. 그 색채를 좀 아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되는 근본적인 색을 빨간색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색채에 관련된 게 인도에서 나온 게 있는데 파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를 나누기는 하는데 자기 영적인 거는 노란색 쪽에 항상 이렇게 가슴 쪽에 파란색이 되고 원초적인 거는 이제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건 빨간색으로. 인도를 생각하시면 빨간색과 황금색을 생각하시면 비슷한 이미지지 않을까요? 벌써 재미가 없죠. 이래서 제가 책을 재밌게 쓰려고. 인도는 지금 4억이 넘었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의 인구수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 그 조사를 할 때 한 번에 못해서 1년,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사를 다 해도 전체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인도는 주민등록증이 따로 없어요. 조사가 되려면은 리스트 안에 들어가려면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있거나 텍스 라이센스, 세금 번호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교육 하는 라이센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없으면은 인구수에 안 들어가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1900년 초나 아니면 그 전에 조선에서 한국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그때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라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훈련소에 등록을. 일단 교육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운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가 상당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억이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예전부터 이미 중국을 초월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안 돼요. 낙태는 불법이에요. 종교상. 그래서 생기면 난립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은 한 명만 낳기로 했었죠. 몇 년 전까지. 지금에서야 이제 2명 놓을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인구수를 줄이고 인도는 냅두고 그러면서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한국의 33배.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그 작은 나라에는 어떻게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다 아니까. LG 제일 유명한 에어컨은 LG예요. 그래서 에어컨 하면 그냥 LG가 사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핸드폰은 당연히 삼성이고. 차는 첸나이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들어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차는 현대예요. 그리고 i10, 저희가 알고 있는 i30, i40라는 차가 있죠. 인도에는 i10과 i20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게 i10이 올해 차 1위로 뽑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거든요. 현대 i10 그리고 LG의 에어컨, 핸드폰은 삼성.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업이 야 니네 지도 보니까 요만한데 우리는 요만한데 여기 어떻게 다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33배니까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하나의 주가 14개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야 우리가 국토가 2배만 됐으면 니네 큰일 났어. 다 죽었어. 그리고 델리가 이제 수도인데 델리 주변 수도 주변 도시까지 해가지고 인구가 1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수도만 해도 1억인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천재가 우리나라보다 많겠죠, 당연히. 열몇 배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작은 인구수 비율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IQ 검사를 전 세계적으로 해봐도 우리나라가 2위에 들어가요. 보통 우리 100은 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130 넘으시는 분들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IQ도 되게 좋고 감성적인 것도 되게 좋고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거기에 뭐 1%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달라진 거라고.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9단까지 9구단 한다고. 그래서 수학 잘한다고. 근데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19단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야 13 곱하기 12 하면 저는 이제 계산기를 찾고 있는데 얘가 뭐 274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나오는 9구단 얘기하듯이 일단 그 연산 자체가 빠른.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19 곱하기 19에서 가르치면 못하겠냐? 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애를 때려서라도 19 곱하기 19까지 외우겠죠? 그냥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보다 얘네들이 하는 몇 가지 수업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거는 우리 언어는 안 써놨는데 이거 22개예요. 언어적인 감각은 상당히 탁월해요.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왜 탁월할까?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산스크리트어를 배운다고. 되게 똑똑한 박사님이거든요. 제가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모든 과정에 산스크리트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고대어라서 그 글에 대한 원형을 가르치는 그런 언어래요. 다른 언어를 되게 배우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력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도 애들이 한 1년 있다 2년 지나고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면 한국말 다 해요. 신기할 정도로 다 해요. 그래서 다른 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5년, 7년 해서도 못하는 걸 인도 애들 1년, 2년 만에 언어적인 거는 마스터하고 가요. 언어적인 건 상당히 탁월하고요. 또 보통 한 2개, 3개 언어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뭐 전라도, 경상도 이 정도 차이가 아니고 아예 다른 말이에요. 따미러, 힌디어, 뭐 무르가티어 뭐 이런 말이 쓰는 것도 다르고 표기법도 아예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보통 한 2-3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의 엄마랑 이쪽의 엄마가 뭐 서울로 왔을 거 아니에요. 수도로 캐피탈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 말은 할 거 아니에요. 아빠 말 할 거 아니에요. 수도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한 3개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럼 엄마 아빠 말을 하고 수도 말을 하고 이렇게 2가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가지, 3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그냥 대부분의 것들이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는 거의 80-90%가 영어로 나와요. 그리고 연예인들 인터뷰하면 연예인들은 거의 다 영어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영어가 노출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은 자기가 영어를 쓰면서도 이게 영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힌디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 얘기를 대부분 알아듣거든요. 같이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근데 야 너는 그 얘기 어떻게 알아들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어를 썼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 인도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보니까 그런 노출도가 높아서 영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재밌게 써놨습니다. 책은 읽을만 합니다. 재밌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되게 너무 당연한데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인도에 소는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도로에 있던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고 내가 언젠가 이거 한번 책으로 내야지. 그 사람한테는
책을 줘야지 답을 해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쓰기로 했는데 그냥 소가 아무데나 있습니다. 도로에도 있고 고속도로에도 있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도 있고 그냥 이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전국 어디에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개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상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잖아요. 그냥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덩치 큰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길거리에 개는 주인이 없죠. 그냥 들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집에 키우는 개는 주인이 있죠. 소도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소는 주인이 없는 거야. 근데 일을 하는 소가 있어요. 또 젖자는 소가 있고 이런 애들은 또 일하는 소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소가 돌아다니지 않고 다 무조건 주인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이게 소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걸 개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편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나의 편견 속에는. 그러고 나의 편견 속에서는 소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이상하고 개가 돌아다니면 안 이상한 거예요. 돼지도 돌아다니거든요. 양도 돌아다니고. 근데 그건 이상한 거예요.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이상하지 않아요. 인도에는 고양이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인도에는 원숭이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나도 모르는 편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책 표지 뒤에 어떤 거를 써놨냐면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올가맨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견뎌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 없고 나는 되게 유한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도 나는 유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소는 이상한 거야. 개는 안 이상한 거야. 돼지가 돌아다니면 이상한 거야.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안 이상한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아이가 가는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립심을 키우려고 닦아주지도 않아요. 애 울면 그냥 내버려둬요. 보통 미국과 유럽들은. 근데 동남아 쪽, 우리나라 동남아 쪽은 애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한 엄마가 되는 거야. 이것도 편견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도 편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냥 소가 돌아다니는 건 개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돼지도 돌아다니고, 돼지도 돌아다니고요. 우리나라 돼지는 좀 다르죠. 멧돼지처럼 생겼어요. 되게 무서웠는데 성격은 그냥 돼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녀. 그러면서 쓰레기 먹고, 비닐 같은 거 먹고, 이런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는 빨간 바나나 사진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그 길거리 과일 상점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인도 위험하지 않냐? 가도 되냐? 위험하지 않다고 그냥 가시라고. 좋다고 갔다 오면은 많이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소, 개처럼 편견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럽지 않냐고. 너무 더럽다. 가지 말라고. 그냥 상점이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 빼면 그냥 길거리의 상점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달아놓고 팔아요. 저희 출장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인도 가서. 자기는 이렇게 통째로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이걸 샀어요. 이거 통째로 달라고. 이게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인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를 다 사니까 엄청 많아요. 제일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호텔방에 넣어드렸어요. 3박 4일 동안 드시라고. 그래서 그분 평생 소원을 이뤘다고. 하나씩 따먹고. 그리고 바나나가 되게 다양해요. 바나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양한데
빨간 바나나도 있어요. 산바나나라고 부르는데 네이버에 빨간 바나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인도에는 그냥 여기 이런데 바나나 이렇게 빨간 바나나 매달아 놓고 팔아요. 그거 좀 더 굵어요. 굵고 껍질 좀 더 딱딱하고 껍질이 좀 얇고 맛은 거의 비슷해요. 당도는 더 높고. 이 바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원래 바나나가 수십 종이었대요. 수십 종이었는데 재배 편한 걸로만 이제 하고 재배를 하고 편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 버려버리는 거. 우리 벼나 조 같은 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편한 벼만 재배를 한 거죠. 여기 근처에 가면 배 농장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배 농장도 배는 원래 상당히 높이가 높은 거죠. 나무는 높은 거죠. 배를 다 사람 키만하게 180cm로 맞춰서 키워요.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 맞춘 것만 키우는 거. 그러니까 빨간 바나나가 사라지고 뭐 다른 벼도 잘 안 자라는 벼는 사라지고 닭 같은 경우도 3개월 안에 푹 자라는 닭만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자연만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바퀴벌레는 해충이죠. 나쁜 곤충이죠. 근데 바퀴벌레가 왜 해충이에요? 수억 년 동안 살아온 앤데 모기도 해충이죠. 해충이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부르잖아요. 모기가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것 뿐이지 안 좋은 애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빨간 바나나는 안 좋은 거고 노란 바나나는 좋은 거고 벼도 많이 열리는 벼가 좋은 거고 감자도 나무 하나에서 많이 열리는 애가 좋은 거고 아닌 애는 나쁜 거라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좋다고 나쁘다는 게 그 안에 이미 들어가 버려요. 해, 익 아니면 적당한 거 아닌 거 이게 좋고 나쁜만 나누는 거죠. 그 중간은 없고 그리고 괜찮은 애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인류한테 이로우면 얘가 좋은 애가 돼버리고 이롭지 않으면 나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게 보면 뭐냐면 기준이 다 있어요. 벼에 대한 기준이 있고 바나나에 대한 기준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좋은 아이, 나쁜 아이. 나쁜 아이랑 어울리지 마. 나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나쁜 아이랑 어울리지 마. 걔는 이미 나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래. 나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나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기준이 없고 되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중에 정말 편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투를 보면 알아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좀 다 나이가 많으니까 살아봐서 아는데 이건 기준이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나눠지냐면 좋고 나쁜 걸로 나눠져. 해봐서 아는데 하는 순간 그 다음 얘기는 뭘로 이어지냐면 하지 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얘기를 내 경험을 비춰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첫 걸음발 떼기 전까지 일어나다 넘어지면서 머리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뒤에 손 받쳐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애를 세워서 걷게 막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애가 일어나 봐야 되고 걸어 봐야 되고 걸을 때도 내버려 두죠. 그죠? 넘어지기 전까지 내버려 두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걔는 나쁜 애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로 걸음말 떼는 상황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몸에 배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뱉다는 거는 오랫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해보니까 아니면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 기준이 명확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재밌게 썼는데도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게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더럽고 안 예쁘죠. 제가 지금 사실 이래서 인도에 한참 다닐 때는 이제 카메라가 발달되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핸드폰 발달되기 전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시작했죠. 이 인도 음식점 가시면 이렇게 두 개 먹어보세요. 이게 버터 난이에요. 위에다 이제 버터를 발라준 난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버터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카레, 인도 말로 하면 커리.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버터 치킨 이거거든요. 이 카레라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카레가 어떤 느낌이냐면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에요.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느낌. 이게 찌개예요. 커리가. 그러니까 인도 사람한테 인도 카레는 어떤 맛이야 그러면 야 니네 찌개는 어떤 맛이야?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뭐 미역국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찌개류가 다 커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양파 한 세네 개. 우리는 양파를 뭐 반 개 넣잖아요. 인도는 물을 만드는 용으로 써요. 양파를. 물 없는 요리도 있어요. 양파를 밑단에 쭉 깔고 푹 찌면은 양파가 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로 해서 만드는 요리도 많아요. 양파를 넣고 양파를 몇 개를 넣고 토마토. 우리 이 동남아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토마토를 요리에 상당히 많이 써요. 베이스로. 그다음 피자라든지 스파게티 이런 게 다 토마토 맛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엄청 많이 넣고 이 두 개가 거의 베이스에다가 향신료들을 한 10몇 가지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맛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추장 같은 게 한 1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게 한 1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넣고서 만들고 여기에다 치킨을 넣으면 이제 치킨 커리가 되는 거고 뭐 양을 넣으면 이제 머턴 커리가 되는 거고 시금치를 넣으면 뭐 또 시금치 커리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난 커리는 카레 맛 같은 건 아니에요. 카레도 열 몇 가지 그 베이스 중에 하나, 가망 그거 하나일 뿐이고 보통 맛은 토마토 맛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맛있어요. 버터를 많이 넣어서 버터 들어가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인도 음식점 가셔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말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탈리라 그러는데 백반 인도식 백반 탈리 집에 가면은 그냥 탈리 주세요 그럼 백반처럼 이런 게 나와요. 뭐 조그만 이런 게 이제 커리죠. 커리고 뭐 달프라이가 이런 달프라이라고 그러는데 녹두 국물 같은 그런 느낌. 조국물 녹두 국물 이런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가면 예쁘게 막 그렇게 안 나요. 맛은 이런 커리는 보통 먹을만 하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이건 제가 먹는 거라서 이게 코리안더 그 뭐라 그러죠? 그 고수를 뺀 건데 보통은 이 위에다 고수를 이렇게 다 뿌려서 줘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인도 음식점 가면은 그냥 거의 다 그렇게 뿌려져 있어요. 저 같은 고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살살 걷어내요. 걷어내면서 먹어요. 근데 맛은 괜찮아요. 대부분의 음식이 맛은 괜찮고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되게 좋은 사진들이 많은데 이건 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밥 같은 거예요. 밀전병 그냥 밀어가지고 로띠라고 하는데 우리 뭐 멕시칸 이렇게 말아서 먹는 또띠아 뭐 그런 거 많이 아시죠? 그런 게 이제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사가 더 길죠. 이게 멕시코로 건너가고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걸 제일 많이 먹고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먹는 그런 형태로 밥을 먹고요. 북부 지방에서는 쌀은 이렇게 1차로 먹은 다음에 이제 좀 더 먹는 사람들은 쌀이 따로 나와서 쌀을 먹는 그런 형태로 먹고, 남부 지방 사람들은 쌀 요리가 되게 많아요. 이들리라 그래서 증편 아시죠? 술빵 같은 그런 요리도 있고 그런 요리가 많은데, 도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부는 그렇게 쌀보다는 밀가루를 더 많이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부 지방은 보통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유럽 쪽도 그렇고. 남부 지방은 쌀을 많이 먹고, 동남아 쪽은. 왜 그러냐면 기후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데는 쌀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쌀이 더 영양가적으로 훌륭하니까. 근데 북부는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춥고. 이런 데는 밀을 많이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럽 쪽으로는 밀과 빵, 남부 쪽에는 쌀과 밥,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음식에 대해 그 얘기도 드렸다. 손으로 먹으면 더럽지 않냐 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먹으면. 여기 다 거짓말쟁이들 거예요. 보통은 이제 더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식빵이에요. 식빵을 손으로 먹으면 더럽냐고 생각해 보면은 더럽지 않잖아요.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손으로 먹잖아요. 이게 이게 근데 음식을 이거는 손으로 먹으면 더럽다고 얘기를 하죠, 인도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보통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얘를 뜯어서 얘를 감싸서 먹거든요. 손에 거의 안 묻어요. 그럼 빵으로 이제 음식 국물 있는 걸 이제 감싸서 먹어요. 물론 먹다 보면 이제 또 묻히고 해서 손에서 다 많이 묻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자를 먹거나 빵을 뜯어 먹는 거는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을 손으로 먹는 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으로 많이 먹었는데, 애들이 숟가락 좀 갖고 오라 그래서 숟가락 안 가져와서 그냥 손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밥 먹기 전에 손을 한번 씻고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보통 가면은 레스토랑 가면 손 씻는 데가 따로 있고요. 아니면은 손 씻는 물을 이제 갖다 줍니다. 그 물에 손을 씻거나 아니면 가서 손을 씻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절대 왼손으로 먹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구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주교, 뭐 불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그냥 집안의 역사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종교에서 뭐 하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삶에 뿌리 박혀 있는 거. 이거 예외를 두고 이러는 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해서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절대 안 먹고 막 이러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인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그래야 돼요. 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과 힌두교의 종파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한 4,000년 막 이렇게 된 종교니까. 이 종파별로 먹는 게 나눠져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양파를 못 먹는 집안이 있어요. 종파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자랑 양파를 안 먹는 집안이 있고, 물고기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고, 치킨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양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고, 소와 돼지는 아예 안 먹고.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 그리고 집에서 만든 것만 먹는 종파가 또 따로 있어요. 밖에서 만든 음식은 아예 먹지 못하는. 이게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서 항상 도시락만 싸우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외부에서 만든 음식을 아예 안 먹어요. 근데 한 번에 예외라도 있었냐? 얘는 제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뭐 고기를 안 먹, 물고기는 많이 먹어요. 물고기는 많이 먹고, 이제 닭까지 먹는 집안들도 많이 있고. 물고기를 안 먹는 애가 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냐? 평생 살면서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닭 안 먹는 애한테
너 닭고기 그래 평생 먹어본 적 없어? 절대 한 번도 없다. 이거는 그냥 안 먹는 건데 내가 어떻게 먹냐. 그냥 종교와 삶이 그리고 가족과 역사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집안이고 집안이 역사고 역사가 자기의 정체성이고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저 항상 애들이 물어봐요. 너 종교가 뭐야? 난 종교가 없어. 야, 종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진짜 신기하게 물어봐요. 야, 그럼 네 부모님은 종교가 뭐야? 우리 엄마도 종교가 없어. 야, 어떻게 니네 엄마도 종교가 없어? 야, 그 조상들은 종교가 없어? 없었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되게 이상한 눈치로 그냥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런 게 인도에 가서 이제 저처럼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죠. 근데 여행을 가서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 같은 거 보고 오면 느낄 수가 없는데 현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종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안의 역사가 있을 거고 자기네 누구 일대손은 누구고 이게 있을 거고 자기의 종교는 무엇이고 그 중에 종파는 무엇이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족보자를 내려오는 게 모든 집안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미팅을 하면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디는 부분이죠. 처음 가서 미팅을 하면 1시간 동안 자기 집안의 역사부터 이제 얘기해.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고 우리는 정치권에 누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지 자랑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안 그렇죠. 그냥 자기 얘기하고 뭐 해봐야 그냥 부모님 얘기까지만 하잖아요. 이런 게 잘 매칭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가족 얘기를 물어보면 가족 얘기를 왜 물어봐? 라고 얘기해.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 얘기는 물어봐도 되는데 가족 얘기 물어보지 마. 그리고 이력서를 쓰더라도 우리는 되게 훌륭하신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제 유럽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만 딱딱딱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이력서는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그 성장 과정, 대학 생활, 한일 이렇게 가잖아요. 성장 과정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외 이력서는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얘기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고 우리가 보기엔 미국 사람들도 이상해요. 이런 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옳다 틀리다 이게 어떤 게 옳은 걸까요? 그냥 옳은 게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인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니네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반말로 찍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오래 있었는데 거의 다 제조업에만 있었죠. 동남아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반말, 무조건 다 반말이에요. 심지어 시골에 농사 짓는 동남아 사람들한테도 다 반말을 해요. 그죠? 제 근처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존댓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어느 사람보다 차별이 강해요. 만약에 흑인이 돌아다니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외국 사람이라고 하죠. 외국 사람 지나간다. 노란 머리에 사람이 지나가 외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죠. 벌써 그 사람은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일 수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은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미 또 옳고 그름이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관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뭐 해외에서 인종차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인종차별 심한 데가 없어요. 무조건 차별이에요. 그냥 장애인 보면 무조건 차별하고 외국 사람 보면 무조건 차별이에요. 무조건적 차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면 내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한테. 근데 그런 차별이 별로 없는 나라들은 가면 그냥 너랑 나랑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설거지를 한 번 하면 남편은 내가 너를 도와준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설거지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이 아닌데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다는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호의를 베푸는 순간 차별을 만들어내고 내가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고, 내가 그런 거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그걸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호의를 베푼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봐요. 책은 재밌어요. 따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 차를 만드는 짜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밀크티 맛하고 되게 비슷해요.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오랫동안 끓여서 이런 데서 만듭니다. 제가 이 짜이는 제가 몇백 군데 공장을 돌아다녔는데 모든 공장에서 하루에 2번 무료로 줍니다. 한 10시 정도에 한 번, 3시 정도에 한 번 회사에서 돈을 줘서 전 직원이 일하던 걸 멈추고 짜이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되게 맛있는 게 우유를 끓이면 그렇게 맛있나 봐요. 우유를 걸쭉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끓이거든요. 끓여서 홍차에다 타가지고 설탕 넣어서 먹어요. 그게 짜이예요. 거기다 스페셜 짜이라 그래서 생강 넣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인도 가면 짜이를 꼭 드세요. 근데 배탈 날 수 있습니다. 참, 집에서도 저 밀크티 아직도 되게 좋아해요. 라떼, 뭐 고구마 라떼 같은 그런 라떼들, 밀크티 맛있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이제 음식 얘기를 넘어서 카스트 제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신기한 게 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교육 방법 이런 거를 신기하게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죠.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브라만이라는 제일 위쪽에 사제기록이 있고 정치랑 이제 군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목축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이샤에 들어갔어요. 목축업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수드라는 천업 천직, 그러니까 차 끓이고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수드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 밑단계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되는 빨래하는 사람들,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는데 인도에 가서 생활을 하면 이걸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보통 대부분 다 이제 바이샤에 들어가거든요. 느낄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정치나 군사 쪽에 있는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브라만도 거의 볼 일이 없죠. 일반인들과 잘 안 섞여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삼성전자에 갔는데 저쪽에 이제 브라만이 따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뭐 과장이 그래요. 근데 얘네들 밥 먹는데 야 쟤는 왜 같이 밥 안 먹었어? 쟤랑은 같이 먹을 수 없어. 쟤 브라만이야. 같이 못 먹어요. 근데 같이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얘가 와서는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이 바이샤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실래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브라만은 근데 거의 만날 경우가 없어요. 그런 특수 경우가 아니에요. 대학교
제가 대학교 기숙사도 가봤는데 대학교 기숙사 이제 브라만 숙소에 딱 가봤는데 군대 같아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칼각이 다 맞춰가지고 책부터 노트 옷까지 다 칼각이 잡혀가지고 완전 범생 기숙사에 군대 같은 데 딱 간 느낌이거든요. 그냥 브라마는 그 되게 그 자기 자긍심이 되게 높아요. 신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지. 그래서 되게 나는 브라만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귀족 계급이라서 그런 게 되게 높고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바이샤. 난 거의 계급이 있어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두라는 가끔 볼 수 있죠. 뭐 길거리 청소하고 뭐 이제 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애들 보면 이제 수두라고 불가촉 천민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지나가면서 이제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냥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집안의 그런 그 잣띠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뭐 하는 그러니까 테일러 옷가게를 하는 집안, 우리는 쌀 파는 집안, 우리는 뭐 농사를 짓는 집안 이런 가문들이 있거든요. 가문들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한 400개 되나? 4,000개 되나? 아무튼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누세요. 이게 나눠지는 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겪었던 애 중에 하나가 책에도 써놨는데 차 따는 애가 차를 가지고 가다 쏟았어요. 바로 앞에다가.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도와주죠. 얘네들은 이제 일하는 애고 나랑 같이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근데 옆에 청소하는 애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와서 차 한 거를 이제 청소라고 막 그러는데 이만큼 흘렸어요. 주전자 하나 다 흘렸으니까. 야, 차 따르는 애한테 이거 청소 같이 하라 그래. 지가 흘린 거잖아. 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이거 언제 다 하냐. 필성 그러지 마. 이거는 청소하는 애가 하는 일이야. 차 따르는 애가 할 일은 아니야. 손대지 말라고.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상하게 다 놀랐어요. 안 치우는 거에 놀라고 기술자애가 나한테 훈계하듯이 필성 그런 거 간섭하지 마.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 너무 확고한 논리가 있는 거죠. 이 아이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한테도 놀랐고 차 따르는 계급과 청소하는 계급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에도 놀랐어요.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되게 심각해서 만약에 세일즈 하는 애는 세일즈 하는 일만 해요. AS 하는 일은 AS만 해요. 그리고 뭐 개발하는 애는 개발하는 일만 해요. 이게 서로 융화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비즈니스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일할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은 이제 인도 애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품질에 가서 얘기를 하고 개발에 가서 얘기하고 생산에 가서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이렇게 전달을 계속 왔다 핑퐁만 치고 있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저니까 가서 품질에 가서 개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개발에 가서는 생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 생산에 가서는 또 품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연결을 막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성상. 그러면은 아주 작은 거 하나로 해서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실타래 풀리듯이. 근데 자기 일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하고 책도 쓰고 제가 이것저것 하는데 내 문제니까 내가 풀려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거를 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할 일, 그게 관념상 나눠져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세일즈 하는 사람인데 도면을 봐야 돼. 그럼 도면 보는 친구를 불러와야 돼요. 도면 보는 걸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뭘 보고 이럴 생각 안 해요. 그냥 관념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저처럼 혼자서 불편한 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 세계만 살 때가 되게 많아요.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책을
저 혼자서 만들 수도 있고 출판사를 해도 되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 같은 사람은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되게 능해요. 미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그냥 불편한 게 있으면 누굴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걸 돈 주고 사게 돼 있어.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뭘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뭐 기계도 잘 고치고 뭐 만드는 거 뚝딱뚝딱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인 발전이 더딘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가 다 고쳐버리니까 그냥 서비스 센터가 동남아 가면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자기가 고쳐서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못 고치는데 그 자기의 기술만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잘 돼 있어요. 돈도 꼬박꼬박 다 돼요.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한 사람들은 더 발전이 안 되고 혼자만 발전이 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일하면서 그 전체가 발전이 되는 이런 이상한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죠? 인종을 보면 인종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중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보통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까매서 아프리카 사람보다 까만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드라비안들이 원래 메인이었어요. 토착민이었는데 토착민이 유럽의 아리아인들이 몰려오면서 밀려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디로 갔냐면 동남아로 나간 사람들이 이제 토착민들이 이제 동남아로 나가요.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데 있는 인도 사람들은 거의 다 원주민들 드라비안들이 많이 나가고요. 아리아인들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쉬아리아 라이 이 사람이 1973년생인데 월드 미스 월드 유니버스 죠? 그거 1위 하는 사람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리아인 유럽에서 내려온 민족들 근데 이게 한 2000년 동안 있으면서 얼굴이 점점 까매지기 시작한 거죠. 유럽 사람처럼 희지는 않지만 좀 갈색 피부에 되게 건강해 보이고 뭐 파란 눈이라든지 초록색 눈이라든지 이상한 눈 색깔을 갖고 있고 이상한 것도 제 관념이 검정색 눈을 가지고 이상한 눈은 아니고 그런 눈을 갖고 있고 너무 신기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2000년도에 미스 월드 유니버스 맞죠? 미스 월드 유니버스의 1위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되게 예뻐요. 남편이에요. 결혼 잘했죠? 이 사람도 되게 예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민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다 그런 사람들은 생겼고 토착민은 이렇게 생겼어요. 토착민은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까매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까매요. 근데 아프리카 생김새는 또 아니죠. 그냥 동남아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까매서 완전히 구분이 또 돼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거리를 걸어 다녀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시크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죠? 되게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이 사람들은 그 용병이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전쟁을 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터번을 쓰고 다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터번이라는 건 이 시크족이에요 원래. 무슬림은 그냥 빵 모자 같은 거 얇은 거 톡 얹어놓는 그런 거고요. 그건 무슬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무슬림이 아니고 무슬림은 모자가 되게 작아요. 그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무슬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무슬림 아니고 시크족의 이거예요. 이게 한 3m 돼요. 3m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머리는 어떻게 감어? 내가 물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 감어. 그래서 이걸 다 풀는 다음에 감어.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머리 절대 안 자르고 털도 절대 자르지 않아요. 그냥 수지 발부는 뭐 그런 그래서 저도 신체 발부는 수준은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은 키도 보통 한 180, 190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호텔 가드로 많이 일을 하고요. 되게 멋진 민족이 남녀 차별 없어요. 이 종교상.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잘 도와주고 용맹하고 자기가 맡은 직책과 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걸 무조건 해내는 사람들. 술 절대 안 먹어요. 술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계셨던 그 도시가 캘커타죠. 캘커타가 시크족이 많아요. 홀리시티라고 불러요. 되게 용맹하고 되게 술 안 먹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전쟁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화이바보다 안전하다고요. 진짜요. 이게 3m를 감아가지고 정부에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총알이 안 들어가죠. 네, 총알 안 들어가요. 총알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몽골로이드 쪽 이제 저쪽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인데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아니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지 했는데 막 해서 나중에 보니까 벨 눌러주는 엘리베이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판기 옆에 서 있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판기 사용법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자판기를 눌러주는 일을 하던 사람들. 이쪽 아쌈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쌈의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많이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제가 숙소에 있을 때도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이제 빨래 청소 같은 거 시키고 그리고 한국인 식당에서 특히 많이 써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고 이 사람 물어봤어요. 근데 니네 어느 정도로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돼지 한 마리가 3만 원이라 그러고 한국 돈으로 3만 원이라 그러고 먹을 게 아예 없고 일을 할 게 없대요. 그냥 20살이 됐는데 일할 게 아예 없다고. 알아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거든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선교사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델리라든지 뭄바이 같은 데로 와가지고 일하는 애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몽골로이드 이런 사람들인데 언어가 아예 달라요. 신문이라든지 방송 아예 따로 하고 이런 따로 하는 방송국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인도 사람 안 같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돌아다니면 한국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한국 옷 입고서 돌아다니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밥 먹고 나면 이런 걸 이제 디저트 같은 걸로 갖다 주거든요. 이게 뭐 밀이나 이제 씨 그냥 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맛을 입혀서 박하향 같은 맛이 나요. 이런 거 먹으러 갖다 주고 이게 이제 먹고 나면 또 치우고 되게 특이합니다 맛이. 이거에 대한 재밌는 일화도 책에 있는데 이런 거. 인도에 돌아다니면 보통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못 사는 사람들이 빌딩 옆에 바나나 야자수 잎으로 집을 짓고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아이를 항상 이렇게 여기다 걸쳐서 그러고 이게 어떻게 걸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거 데리고 다녀요. 한 손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보시면 배꼽 티죠 다. 잘 안 보이는데 배꼽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배꼽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여기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랑 여기인데 이렇게 짧은 옷도 있어요. 짧은 옷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다리가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하인데 내하 파수완 이하인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어요. 뭐 어린애니까 또 미국의 문물과 새로운 이런 문화랑 이런 걸 하고 싶었겠죠. 찢어진 청바지 입었는데 할머니가 입지 말라 그랬대요. 입지 말라 그러고 그 삼촌들이 입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입었어요. 죽였어요. 가족들이 죽여서 다리에다가 매달았어요. 시체를. 우리 집안의 수치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여서 걔를 다리에다 매달리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아니 인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33배라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델리, 뭄바이, 뭐 챈나이, 캘커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다 미지의 세계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시골 중에 시골에 뭐 강원도 삼척에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데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물론 델리나 뭄바이 이런 대도시에서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인도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14억에다가 시골도 너무 많고 그 시골마다 내려져 놓은 전통과 규율이 너무 많고 그게 또 종교랑 연결이 돼 있고 종교라는 거는 자기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고 이걸 자기 가족들이 다 따르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좋은 문화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인도에도 법은 있죠. 18세 미만의 아이는 결혼하면 안 된다. 시골에서 지키겠어요 이거.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종교적으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뭐 안 지켜준다.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결혼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신문기사 조금만 찾아보면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해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뭐 막고 있지만 뭐 그렇다. 그리고 돈을 또 주거든요. 근데 돈 주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혼수 다 하셨죠, 그죠? 왜 안 하신 것처럼 다들 다 하시지 않았어요? 저 혼수 했었는데 근데 저희 세대 말고 그 전 세대는 혼수가 더 컸었죠, 그죠? 우리 얘기 들었어, 그죠? 조선 시대 때는 더 컸을 거고 지금 이제 인도는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신부 집에다가 돈을 주거나 뭐를 줘야 되고 뭐 양 몇 마리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좋은 문화가 이제 뭐 40세 할아버지랑 40세 할아버지 아닌데 40세 아저씨랑 이제 10살짜리 아이랑 결혼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골에 가면 물론 대도시에도 있긴 있지만 대도시에는 이제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이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금의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미개인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아요. 옷 벗고 그 신석기 시대에 사는 그런 민족이 또 있어요. 인도 어딘가에. 그래서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땅이 워낙 넓으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다 숲이에요. 숲을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사람도 안 살아요. 그냥 숲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구 14억? 저희 5천인데 이거에 비하면 땅이 33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골로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종교랑 좀 맞물리는데 이 카주라오라는 데 그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카주라오에 한번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되게 신기한 걸 목격하실 겁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불땅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린 나무로 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돌과 흙으로 지니까 이걸 건물들을 이렇게 저는 3층 석탑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석탑인데 사람이 좀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카주라오에 가면
이게 열 몇 개가 있어요. 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벽면이 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장식이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제 성행위 하는 거. 우리 저거 아시죠? 인도에 카트 만들어? 저만 알아요? 그 야한 거 그 뭐 자세 있는 그런 거 그게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가산의 상징이었어요. 가산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고 이 성관계라는 게 되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걸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있고 고려 시대가 있잖아요. 뭐 신라 삼국 통일 신라도 있지만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성행위가 상당히 장려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너무 유교 때문에 금지된 게 상당히 많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되게 예의를 차리고 이런 민족이 아니었었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문화와 풍습 자체가 많이 달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 때 자료들이 너무 많이 소실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개 안 남은 자료를 해서 봐도 조선 시대 때의 그 풍습과 문화랑은 너무 많이 달라요. 이런 것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시면은 이렇게 되는 이제 성같이 생긴 게 쭈루쭈루쭈루 있는데 시대별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외관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성을 맡고 있긴 하지만 성이 더럽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장려를 해요. 부부끼리에서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맡고 있는 거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좀 죽음에 대한 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처럼 되게 두렵고 되게 슬프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금지시 되는 것들이 많이 풀어져 있는 느낌의 곳이 인도예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 신이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사진 몇 개만 갖고 왔는데 거의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설들이 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있죠. 뭐 부엌에 무슨 신이 있고 원래 옛날엔 다 있었죠, 그죠? 뭐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켜주는 신부터 해서 장소별로 다 신들이 우리나라도 원래 있었죠, 그죠? 옛날 종교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이제 인도에 있고요. 뭐 이걸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그런 느낌이 신들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가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일요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갔는데 상여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여 거기를 쫓아갔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뭐가 이상하지? 뭐 이렇게 쭉 쫓아가다가 한참 있다 느낀 게 뭐냐면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상여할 때는 다 곡을 하면서 가잖아요. 왜 우는 사람들이 없지? 하고서 계속 쫓아가는데 끝까지 봐도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죽음이 왜 슬프냐는 거예요. 이 생을 잘 살다가 근데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건데 이게 왜 슬프냐는 거예요. 슬퍼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더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관념상에 죽음이 슬픈 거다라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야, 죽음이 왜 슬픈 거야?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잘 살고 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텐데. 이렇게 뻥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뼛속에서 우러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죽음이 슬픈 거지? 이 생각 계속 해봤는데,
제가 뭐 힌두교는 아니지만 죽음이 슬픈 걸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 슬픈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죽은 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음, 죽은 자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럼 슬프다는 거는 그 남은 사람한테만 슬픈 거예요. 아니, 근데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남은 사람은 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때문에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 어떤 거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이 뭐를 했었으면 좋겠고, 내 어떤 의지 때문에 죽음이 슬퍼 보이는 거지. 죽은 사람은 그게 왜 슬퍼요? 죽었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죽은 사람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중3 때는 이제 당연히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아유 안타깝게 죽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으로 하시다가 29년 몇 개월 하시고 퇴직하고 그만두시려고 하다가 그 몇 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슬펐죠. 이제 군인생활 끝나고 가족들과 같이 살려고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 가족들이 너무 슬퍼했는데 인도를 다녀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든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죽은 자는 그거에 슬퍼할 그게 없어요. 내가 슬퍼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랑 더 같이 못해서 슬픈 거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니까 슬픈 거고 나 때문에 슬픈 거고 그냥 내 욕심일 뿐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상가집 가서도 아이고 어떻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아 돌아가신 거지. 죽음이 그렇게 슬픈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오시면 쟤는 왜 안 울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인도에 있으면 인도에 갔다 오면 성격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인데 왜 안 좋아졌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싸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왜 저러는 거야 해서 애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화가 안 나도 화난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소리 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나는 화나지 않았지만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분명히 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만큼 애들이 되게 순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순해요. 순하고 제 운전사가 완전히 다른 지방에 살다가 온 애가 있는데 뭐 아까 얘기 드렸죠. 드라이빙 라이센스도 없고 뭐 세금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던 애예요.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배워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딴 게 아니고 샀어요. 그걸 또 이제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사 와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 힌디어 그 북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도 모르고 이 지역의 말도 몰라요. 자기가 살던 곳의 말만 할 줄 알아요. 뭐 그리고 사는 것도 야자 수입에 이렇게 쳐가지고 살고 있고. 얘가 제 운전사를 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저랑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TV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안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애인데. 그리고 맥도날드가 그때 막 생겼거든요. 같이 일하는 애들하고 가가지고 맥도날드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처음 생겼으니까 매장에 가가지고 야 운전사 뭐라 그래. 운전사 원래 밥 같이 안 먹거든요. 계층이 다르니까 뭐라 그래. 걔랑 같이 밥 먹으려고 그리고 같이 먹자. 같이 와가지고 얘네들도 햄버거 하나 시켜주고 그래서 햄버거 5개인가 6개 나왔어요. 햄버거 애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햄버거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 깔아주고 계속 먹는 거야. 먹어 해서 먹었어요. 얘네들도
그 인도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런 거 햄버거를 먹어본 거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까서 그렇게 하면서 운전사도 그 야자수 입에서 그 로띠 난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주섬주섬 먹다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거죠. 얘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운전사 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소파에 앉고 싶어 하고 TV를 보고 싶어 하고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벽돌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얘가 나중에 필선 나 라디오 좀 사주면 안 돼? 차에 라디오가 옵션이거든요. 라디오를 이렇게 사서 껴 넣어야 돼요. 인도는 사주면 안 돼. 야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니네 사장한테 얘기해. 그 에이전트 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한 달 두 달 맨날 얘기하는데 야 필선 나 라디오 좀 사주면 안 돼? 야 내 차 아니라고 쟤한테 얘기하고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 라디오를 사줬어요. 사줬더니 나중에 필선 나 TV 좀 사고 싶은데 TV 돈 좀 주면 안 돼? 야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사장한테 얘기해. 그 몇 개월 해가지고 TV가 렌트가 되더라고. 우리 정수기 렌트 하듯이 렌트비를 사장이 대줬어요. 한 달에 뭐 몇만 원 내겠죠. 브라운 건 완전 우리로 따지면 그 쓰레기장에 있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집에 임대해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필선 나 벽돌 사기 돈 좀 주면 안 돼? 자기 벽돌 집에 좀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야자나무 이불을 이렇게 해서 이런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니네 사장한테 얘기해. 또 몇 개월 동안 필선 아침에 출근하면 필선 점심 먹으면서 필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장이 또 벽돌값을 빌려줬어. 가보를 해줬어요. 벽돌집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랑 있는 동안 영어도 많이 늘고 이제 힌디어도 배우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봤죠. 햄버거라는 걸 못 보고 의자는 그냥 나무 의자 아니면 바닥에 앉던 애가 와서 레스토랑 가서 밥이라는 것도 먹어보고 소파에도 앉아보고 TV라는 것도 보고 하면서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더 나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얘 입장에서. 근데 아직도 결론은 못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를 만나기 전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애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대학교 때 교수님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제일 행복 지수가 높다고. 지금은 이제 뭐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도가 1위였어요. 왜 높냐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행복했던 애가 나랑 있으면서 뭘 배우기 시작했는데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라디오도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얘는 점점 불행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매일 데리고 다니니까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드라이버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2시간이 여기서 나 저기 좀 업체 좀 갔다 오자. 차를 타면 2시간 동안 가야 돼요. 이런 일을 저랑 매일 같이 하는 애예요. 한 1년 2년 지났는데 나올 때는 내가 쟤한테 잘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에 와서도 내 욕심이 많은 게 맞을 건가 아니면 그냥 욕심을 없애고 행복한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걸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행복한 게 좋은 걸까 나한테? 아니면 좀 욕심이 생겨서 뭘 갖더라도 이게 나은 걸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가 좋은 건가?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하자라고 노력해서 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수준을 욕심과 버림의 그 중간에 어디에서 둬야지 내가 가장 나한테 좋은 상태가 될 건지는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행복해지려고 화를 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행복해지려고 화를 내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화내는 이유가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인도에서 이런 부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아까 그 바나나 파는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우와 이런 게 있어? 이거 그때 할머니 살아계셨을 텐데 할머니 이거 사드려야겠다. 할머니 맨날 부채 갖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가야 되니까 오는 길에 사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한두 시간 걷다가 이렇게 왔어요. 노점상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엄청나게 후회하고 한국에 와서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내가 공자 쓰기틀로 만든 부채를 봤는데 이걸 내가 사올 줄 알았는데 못 샀어. 그래서 들어가서 또 찾고 또 찾아 1년 내내 찾았어요. 이 부채를 1년 내내 못 찾고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때 제 인생의 어떤 한 줄을 딱 해서 이 명심할 문기가 돼버렸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은 그때 하자. 지나고 나서 하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져요. 인도는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인도는 내일로 밀어놓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라져요.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이런저런 일로 못하겠고.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일로 하면 이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하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90kg 지금 점점 살이 찌니까 이런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그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이고요. 인도는 이런 타지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안에 이렇게 숨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인도를 많이 알다 보면 오히려 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랑 너무 다른 나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위에 소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강의를 다른 데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저 책을 이제 저는 주로 통독을 했잖아요. 작가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이게 리마인드 되면서 더 이제 다시 그 청바지 얘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의 발전은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세탁기가 그렇고 청소기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이 우리처럼 맥가이버처럼 막 다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다고 내가 다 하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자기가 더 편안하니까 어떤 뭐 만들어내고 자꾸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인도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아니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먹고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이렇게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인생길에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다른 곳에 다녀온 느낌이에요. 여행을 잠깐 갔다 온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생각을, 많은 그 경험이나 그 인생의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제 돌아볼 그런 마음도 들어지고, 근데 잊고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저는 그 오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 들어지면은 고집스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하게 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진짜 아까 나는 유연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관점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더듬어 보니까 와 내가 기준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이네요. 너무 진짜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것도 있고요. 거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거의 다 있죠. 거의 이거 하시냐고 안 계셨구나. 저 안에서 라이브로 다 듣고 있었어요. 아, 들려요? 보세요? 오늘 조금 그럴까요? 네. 이제 바닥을 끄고. 네. 바닥. 그러면 잠깐 얘기 나눠도 돼요. 이렇게 담배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뜨거운 담배 열기에. 아니 직접 선수하신 거죠? 네네. 이거 아니 처음에는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싸면서 저 하는 것도 같이 또 보면 제가 이제 이 야채 하는 거니까 좋겠다 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좀 뭐 할 것 같아서 요새 김밥이 대세인데. 네? 요새 김밥이 대세잖아요. 네네 김밥 한번 킬푸드가 김밥하고 떡볶이. 아 손으로 먹는 날. 아니 제가 가지고 올게요. 젓가락. 아 네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바게트인데 좀 어때가 저기 딱딱해서 좀 혹시 모르니까 좀 불편하시면 네. 문 열리는 직접? 거예요? 아니요. 직접 직접 열리신 이쪽에 거예요? 지금 열어놓고. 네. 지금부터 많은 저만 들어가도. 저거에서 그래. 이쪽에 문 열려놓으면 금방 또 한 개 될 거예요. 네. 나일론 꽂은 건가요? 아니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세상에. 여기 가져올게요. 웬일이야. 빨간 거 아니 저기 핑크 아, 물 갖다 저기 밥이 제가 이제 현미밥에다가 그냥 야채를 돌돌 말았는데 저는 이제 그 간을 최대한 지금 빼고 있어서 원래 지금보다 10kg가 더 쪘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먹는 거 다 먹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줄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그냥 단무지 넣었어요. 원래 그런데 안 드시는데 아마 조금 이렇게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드시고요. 네. 지금 고구마 가운데 콜라비는 지금 콜라비는 네,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썰어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숭숭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 이렇게 여기 데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따뜻한데 그 잔에다가 얘가 지금 뭐냐면 현미 국수를 삶은 물인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현미 국수를 녹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한번 드셔보세요. 구수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현미 국수를 삶으시면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드시면 자연과 우리 환경과 우리 몸에 좋다. 네. 금방 가서 젓갈 가져올게요. 네, 못 먹겠습니다. 커피 아주 많이 나와. 저희들은 가져가서 마셔야죠. 맛은 되게 좋아요. 커피 손으로 먹으면 될까요? 날씨가 오늘 아주 엄청 따뜻하고 좋습니다. 같이 자, 나무젓가락 넣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네. 같이 드세요. 아, 네네. 제가 아니. 김치를 그래도 좀 썰어오는 게 좋을 것 같죠? 좋죠. 네, 제가 김치 저의 손맛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거 진짜 구운 것 같아요. 그림.
좋은 음식이거든요. 단백질이 예쁘게 공주가 한번 가야 돼. 같이. 같이 왔어요. 저한테 가자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아미거든요. 찾아보려고 거지. 만드는 거 하나만 올리고 말아. 엊그저께 며칠 전에 갔어요. 작년에 가을에 일이 있는 거. 강의 같은 거는 안 작가님이 일로 오세요. 제가 작가 선생님. 대중 강의를 하고 근데 사실 공방에서 우리가 일상시간에 거기서 이제 뭐 풀어보니까 우리끼리만 어디 듣기가 좀 외국은 아까운 거 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막 급속하게 이게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 근데 인도도 그렇게 변했잖아. 인도 IT 강국이라는 게 지금도 강국이에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MIT 그런 공대가 13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최상위 선생님이니까. 1층에 교육이 완전히 좋다. 완전히 좋은 게 또 구분이 돼요. 이게 나도 맛있다. 너무 안 좋은 건 50% 정도의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고요. 그러니까 근데 50%라 그러면 교육을 13 중에 6은 냉성. 우리는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5,000명 중에 2,000명 이런 게 아니고 몇 억이 교육을 받고 몇 억이 교육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1억이라 그러면은 14분의 1이잖아요. 1억 중에 몇천 그러니까 1%막 2% 이 사람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대를 가고요. 그 사람들의 수만을 엄청나게 몇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방면이 되는 거예요. 살짝 개념이 바뀌었어.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직접 다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그 앞접시가 혹시 우리는 필요하십니까요? 정치들이 많이 들었어. 아 너무 지금 많이 계속 들어가서 물 그럼 다 쉬운 거 다 있는 사람 수학을 하고 그러니까 앞접시가 그리고 IT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걸로 앞접시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영어를 저기 원래 첫장 받침인데 첫장 받침 찾았던 어느 거 앞접시 혹시 필요하시나 기본으로 어디 가셨어요? 시술을 가지고 시차가 미국하고 거의 한 11시간 네네 이게 얼른 드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그냥 편하게 드셔 미국에다 인도로 넘겨주는 어서 경우가 오세요. 되게 많아요. 드세요 낮에 일하고 퇴근하고 인도에다 넘겨주면